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경력관리 전문가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취업 전 자기 분석부터 하라라고 해서 큰 세 가지 부류로 세 파트로 해서 강의를 1부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파트는 직업적 성공을 위한 경력 방향 설정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2부 주제는 취업 전에 자기 분석부터 하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3부 주제는 올바른 직업 찾기와 직업 간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학습 목표는 내게 주어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 인생을 위한 로드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적 방향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방향에 따른 계획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직업적 성공을 위한 경력 방향이라는 큰 주제로 1부 파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성공 인생을 위한 로드맵, 그리고 두 번째로 성공 인생을 위한 5대 요소, 그 다음에 직업적 성공을 위한 경력 방향, 네 번째로는 경력 관리를 위한 5대 요소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할 단 한 가지의 해답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답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닥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가족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눈앞에 당장에 닥친 취업 문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가 주어진 서로 다른 문제에 봉착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하나는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 대답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질문들, 우리가 직업을 위해서 생각해야 될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강의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눈앞에 닥친 취업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가? 그리고 문제일까? 취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취업만 하면 과연 나의 문제가 모두 풀릴 수 있을 것인가? 일과 개인적인 삶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현재 내가 삶에서 풀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법에 대해서는 2부 파트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인생에서 우리가 닥친 문제는 눈앞에 있는 취업에 대한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크게는 우리의 비전 수립, 성공적인 인생을 수립하기 위해서 성공과 직업적인 성공,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 찾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부적으로 직업적인 성공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 방향에서도 사업가냐, 아니면 전문가냐, 아니면 조직가에 성공하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취업을 많이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조직가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 파트가 역시 취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핵심 강점을 찾아내고 직업에 대한 흥미도는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프로 마인드와 비즈니스 직무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취업 파트에 들어와서는 나의 실력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취업 전략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운도 작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시기와 때라는 것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력에는 어떠한 구성 요소가 있느냐면 복합적인 요소가 많겠지만 실무, 경험, 역량을 기업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학력, 그리고 심지어 학벌까지도 실력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이
태도와 품성, 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자기 분석입니다. 이 자기 분석 역시 실력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실력, 능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가 파악을 하고 나의 방향을 수립하고 나의 성격과 기질, 성향을 알고 그 다음에 나의 장단점을 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자기 분석과 자기 실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방향 수립에 대해서는 질문법과 자기 가치관 정립, 심리 진단 도구, 그리고 직업 흥미 도구에 대해서 차례대로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5대 요소로 저는 이 5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끓이고 나면 이쁜 모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죠? 예, 스타입니다. 별이죠. 내 인생의 별을 찾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크게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하단에 있는 것이 비전 수립, 그 다음에 자아 찾기,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오늘의 이야기가 될 직업적인 성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목표, 성공이 되겠죠. 하지만 이 성공은 우리가 말하는 그죠? 상업적인, 물질적인 성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 하나하나 요소들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사실은 수면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죠? 직업적인 성공이나 행복, 그 다음에 성공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표면 바닥 안에 있는 비전 수립과 자아 찾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파트 한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전 수립, 우리가 인생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누구인가에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 수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비전은 그죠? 우리 말로는 꿈이나 사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직업적인 성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죠?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의하는 부분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 성공에는 사실 큰 의미로는 행복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볼까요? 자아 찾기에서는 질문하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찾는가에 대한 질문법을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릴 시간이 2부 파트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격과 기질을 이해하고 나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심리 진단 도구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외부, 나뿐만 아니라 외부를 통한 인터뷰를 통해서 나를 좀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전 수립. 비전 수립에는 나의 꿈이 무엇이냐, 나의 사명이 뭐냐, 나를 스스로 동기부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대한 꿈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전에 대한 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비전을 수립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전을 성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델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긴 이야기가 아니라 단 한 줄의 나의 비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매 순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단 한 줄의 비전을 만드셔야겠습니다. 이 비전을 만드는 데는 한순간에 짧은 수분의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올바른 비전을 수립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로 작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비전이나 사명에 대해서 내가 각인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 힘을 믿고 따라 나아가신다라고 하면 거대한 비전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대한 꿈들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행복도, 그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행복에 대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너무나 작습니다. 말은 행복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행복을 거둘 수 있는 자기가 행복한 행위를 하느냐라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행복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역시 자산 관리를 하듯이 행복 역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건강을 역시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죠? 이 우주의 가장 핵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가정이 중심 핵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 역시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생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꼭 종교적인 생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편안한 정신이라든지 평안한 상태, 고요한 상태, 평정심을 이룰 수 있는 이것 역시 영적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휴가, 적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 역시 중요한 행복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오늘의 이야기들, 전체적인 세부 파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직업적인 성공이 될 겁니다. 대부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죠?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취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로 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핵심 강점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취업과 그리고 취업과 진로, 그 다음에 내 직업을 찾아내는 것인데 생각보다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직업적인 흥미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마인드가 무엇이고 비즈니스 내가 갖춰야 될 실무 역량은 무엇인가는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꼭대기 위에 올려놓은 성공은 여기에 대한 성공에 대한 정의부터 여러분이 내리셔야 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나의 명확한 목표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에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자산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매슬로우의 욕구에, 그죠? 우리가 1단계, 2단계에 들어가는 수준이, 그죠? 경제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 역시 안정적인 살아가는데 아주 막대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산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고대 중국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죠? 청기, 지기, 그리고 마지막에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기는 하늘의 기, 그 다음에 지기는 땅의 기, 그 다음에 인기는 그죠? 사람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예인을 그죠? 인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인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맥을 관리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인맥에서 여러 가지 판가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맥을 역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죠? 지식을 관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식 산업이 더욱더 고도화되고 지식을 갖춘 자만이 더욱더 기업이라는 어떤 조직이라는 생명체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식 역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직업적인 성공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생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자신을 찾고 비전을 수립하는 것, 자신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업 역시 여러분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커리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자,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가입니다. 나의 사업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신 분들이 많죠. 이게 처음으로 바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업가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갖추고 나서 사업가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로 갈수록 지식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로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방향이 또 하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가의 성장, 이것 역시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의 레이 크록 회장은 그죠? 자기와 함께 조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최고로 많은 백만장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그죠?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천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많죠. 수백만 명의 아니죠. 수천만 명의 백만장자를 만들어내면서 조직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또 공헌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공헌을 하게 됩니다.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사업가로 가자고 한다고 하면
나에게 실용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는가? 그리고 사업에 투자할 자금 여력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업가적인 도전 정신이 있는가? 그 다음에 직원들을 리드할 리더십은 있는가?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충분하게 사업가적인 자질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가 될 때,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도전하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가 전문가죠. 전문가 역시도, 그죠? 우리는, 그죠? 1%에 들어간다. 이런 숫자 마케팅을 흔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적어도 전문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속한 분야의 0.1% 안에는 드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내 파트에서 나는 0.1% 안에 들어가는 전문가인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한 분야를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인내력이 있는가? 단순, 반복적인 일을 잘 감내할 수 있는가? 실제로 전문가들은 아주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0.01mm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장인이고 프로페셔널리스트입니다. 그게 바로 전문가죠. 우리는 흔하게 바로 그런 것들을 뛰쳐나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몰두하고 몰입하는 이런 집중력이 뛰어난가. 그리고 남과 다른 창의력,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과의 성공을 하는데도 굉장히 여러 요소들이 많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가, 소속감을 요구하는가, 이러한, 그죠?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것보다 내가 여러 사람과 했을 때 성과를 더 많이 내는가, 혼자 있을 때 성과를 더 많이 내는가,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서서 나서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누군가를 지원해 주는 일을 좋아하는가, 이런 전반적인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규칙적이고 규범에 어긋난 것보다는 규칙적이고, 그죠? 규범적인 생활함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은 한 방향에만 사실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가이면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과 성장하면서도 조직 내에서도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그리고 심지어, 그죠? 사업가이면서 전문가이면서, 그죠? 조직을 키우는 구성원이면서 조직의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융복합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에 있었을 때는 자기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적인 성공, 경력 개발, 그리고 올바른 경력 관리를 위한 5대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상단에다가 핵심, 강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올려놨습니다. 그죠? 경영학의 구루라고 이야기하는 피터 드러크는, 그죠? 미래 지식사회가 더 도래할수록, 그죠?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죠? 당연히 취업을 해야겠죠. 그죠?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나름대로 그 사람의 커리어에 나아가는 진로 방향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요즘에 와서는, 그죠? 더욱더 이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죠? 평균 15회 가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평균 7, 8회 가량 한 개인이 한 평생을 거치면서 이직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취업 이후에도 어떻게 나의 커리어를 설계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고민스럽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흥미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차근차근 뒤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일 하단에 있는 나의 직업적인 마인드, 프로 마인드, 나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 다음에 실무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아주 경력 관리를 위한 든든한 밑바탕이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가장 많이 생각하는 취업과 이직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파트는 2부 파트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죠? 첫 번째가 실력입니다.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는 인재를 가장 먼저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취업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겠죠. 그죠? 취업의 전략에는, 그죠? 취업 문서, 내가 어떤 직업을 찾을 것인가. 그 다음에, 취업 문서, 그죠?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기술서, 포트폴리오, 커버레터, 이런 관련 문서들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취업 정보를 획득하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취업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상 취업에 닥치다 보면 이런 요소들이 꽤 중요하게 좌우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자기의 탤런트, 재능, 실력을 갖춰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느 정도 운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제반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갖춰졌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2부 파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식적인 부분인데 프로 마인드, 그죠? 프로페셔널리스트의 마인드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위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살기 편하고 내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고 고민이 없다라고 하면, 그죠? 더 이상 개선할 게 없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최고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조차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받는 CEO로서, 그죠?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안철수 연구소의, 그죠? 안철수 소장님 같으신 분은, 그죠?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고 가장 존경받는 CEO로 있는 자리에서 은퇴를 하고, 그죠? 새로운 일을 위해서 도전을 하죠. 좀 더 자기의 지식을 복합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정상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도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식이 굉장히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는 프로정신, 장인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장인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0.01%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강택사가 있습니다. 금은 세공을 하는 강택사인데, 그죠? 학력은 하지만 받는 연봉은 억대입니다. 이분이, 그죠? 금은 세공을 하는 마지막 가공 단계에서 아주 보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작은 차이, 그죠? 23년이나 일을 했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단순한 일이라고 벗어났지만 그걸 끊임없이 해왔었던 사람들은, 그죠? 거기에서 프로 마인드를 가지고 프로페셔널리스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한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그가 경영자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역시 경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영자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가 경영자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는 가장급, 그죠? 부장급, 사원급보다도 못한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마인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그죠? 올바르게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인드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그 다음에 영업 마인드를 갖춰야 됩니다. 나는 연구개발직이고 사무직이고 홍보직이니까, 그죠? 나는 영업, 직접적인 마케팅에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 파트에 있든 설계 파트에 있든, 그죠? 기획 파트에 있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업을 일으켜 나가는데, 그죠? 영업 마케팅 측면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러한 마인드들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실무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크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첫 번째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역량이 목표 달성 역량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최상급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주어진 목표에 대해서 달성하는 역량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과하는 목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과들을 창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표보다도 항상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나의 목표 달성 역량, 능력은 어느 정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가 흘러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역시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가 문서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는 역량을 갖추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공감하고 호감하고 그래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 율동적인 커뮤니케이션, 그죠? 이런 많은 커뮤니케이션 역량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도 갖추셔야 됩니다. 이제는 관리가 아니라, 그죠? 관리를 뛰어넘은 리더십을 갖춰야 되고, 리더십은 관리자나 경영자만 갖추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원, 대리, 가장, 누구라도 갖춰야 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우하고 그들과의 능력을 끌어내고 그들과의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들의 역량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죠. 그 다음에 기획 파트에 계신 분들만 기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디자인 파트에 있든 개발 파트에 있든 마케팅 파트에 있든 누구라도 자기의 주어진 일,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기획을 할 필요가 있어서 기획 역량 역시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실무 역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 흥미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흥미도 높고 잘하는 일을 찾는 것, 이런 일들이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죠? 행복한 일이 되겠죠. 대부분은 흥미는 낮고, 흥미도 낮고,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흥미는 낮지만 일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흥미가 나중에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흥미는 낮지만 일을 잘 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어떤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냉정하게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겨워지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이 사실은 흥미가 높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죠? 재무 파트나 격리 파트에 있어서 숫자를 다루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탁탁탁 끊어지는 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일의 마무리가 지어진다라고 합니다. 어떤 파트에 계신 분들은 그죠? 기획 파트나 마케팅 파트나 그죠? 개발 파트나 디자인 파트나 파트나 어떤 파트에 있든 어떤 사람들은 숫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숫자가 주어지는 일들이 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숫자를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가 하고 자기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외로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파트를 하는 그런 선호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업적인 흥미도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직업에 대한 직무 역량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지금 속한 직업에 대한 직무 역량은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짧으면 3개월, 길게는 3년,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내가 이쪽 파트의 일들은 알 만큼 다 알았다. 나는 이게 통해, 그죠? 소위 말하는 통이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업에 대한 직무 역량을 하고 어떻게 더 깊이 있게 파고들 것인가. 현재 직무 역량을 조금 더 세밀하고 포괄적으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들에서는 어떠한 직무 역량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핵심 강점 찾아내기를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강점을 나열해 보는 겁니다. 나의 강점들은 무엇이든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그죠? 어떤 사람은 100가지 이상을 나열해 보라고 합니다. 신체적인 것에서부터 그죠? 정서적인 것에서부터 말하는 어투, 친구 무엇이든 그죠? 문서에서부터 성격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그죠? 나열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역시 핵심 강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약점 역시 중요합니다.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 역시 나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강한 핸디캡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나열하고 내가 생각하고 드러낸다는 그 자체가 극복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나열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성공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큰 경험들 위주로 겪어보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얻어냈고 어떠한 요소들로 인해서 그러한 성공 경험을 얻어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실패 경험 역시 내가 왜 그러한 실패를 겪게 되었었고 어떠한 원인들로 그러한 실패를 겪게 됐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런 전략에 대한 세부 방법들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유명한 사람만 자서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의 첫 번째로 저는 자서전을 작성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겪어오면서 그죠? 순간순간 즐거웠을 때, 행복했을 때, 괴로웠을 때,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면서 핵심 강점들을 어느 순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대술로 올라가서 학교 다니는 시절, 그죠?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심지어는 그죠? 더 유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꿈들, 내가 원했었던 것들, 좋아했었던 일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 심리 진단 도구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MBTI와 애니어그램, 그죠? 이런 여러 도구들이 있겠지만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스왑 분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플로우 오션의 그 액션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ERCC 작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법, 어떻게 질문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세부적으로 2부 파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까지, 어느새 강의가 벌써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부 파트에서도 참여해 주셔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